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업의 후계자를 어느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냥 사실 빚 좋은 개살구죠. 빚이 더 많죠. 그런데 중견기업 이상은 이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이 되죠. 요새야 애를 한둘밖에 안 노니까 후계자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옛날 옷당들은 또 자식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자기 죽을 날은 다가오고 어느 후계자한테, 어느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인가 걱정이 많겠죠. 그런데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하여튼 이 도사법사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원래 또 중이시 머리 못 깎는 법이죠.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이래서 한번 동서고금에 한 전례를 비춰가지고 내 생각을 섞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사주팔자를 보고 복이 가장 많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가업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농경민족은 이제 장남 위주로 하고, 저쪽에 유목민족은 능력 위주로 하죠.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농경민족들은 안정성을 추구하죠. 그 지역에서 계속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계절이 어김없이 돌아가죠. 근데 예측 가능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농경민족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남 위주로 후계자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예측이 가능하고 후계 구도가 안정되죠. 또 장유유수도 맞고 일륜에도 맞고 위계질서에도 맞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은, 무능한 장남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나죠. 그 가업이 망한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태종의 큰아들 양녕대군을 갖다가 세조로 앉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세종대왕으로 바꿨죠. 명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농경국가, 농경민족인데, 여기도 장남 위주로 하다가 계속 홍군이 속출해서 명나라가 망합니다. 명나라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죠. 인사하고 돈하고 다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옛날 황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백성들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리고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이건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예만 들어보면은, 당나라의 이연이 수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웠지만은, 거기서 가장 공이 있는 거는 둘째 아들이 이세면이지만은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성이죠. 그리고 이연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이건성이를 태자로 삼았는데, 사실 가장 능력이 있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공이 있는 사람은 이세면이니까, 이세면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태자의 형하고 밑에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더라. 이 장손 위주로 갈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세조가 자기 형님 문종이 죽으니까 그 밑에
단종 조카를 갖다가 엎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도 자기 조카 건문제, 나이 어린 건문제를 갖다가 주원장의 아들, 이 다섯째 아들입니까? 이 영락제가 세조처럼, 우리나라 세조처럼 쿠데타 해가지고 뒤엎어 보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장남을 앉히는 경우는 막 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이게 제일 낮거나 제일 낮으면 장남한테 주는 게 당연하고, 또 비슷할 경우에도 장남한테 주는 게 맞죠. 또 약간 차이 나더라도 장남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능한 장남일 경우에 강압이 망한다. 그러고 밑에 둘째, 셋째 능력 있는, 공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둘째, 셋째들이 또 가만 안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유목민들이 하는 능력 위주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능력 있는 아들, 공이 많은 아들, 능력이 있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나라가 크게 발전하죠. 태평성대가 되죠. 가장 좋은 예를 들면은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이 3대 황제가 이 기가 막힌 황제들이 나와서 그냥 지금의 뭐 내몽골 뭐 어딥니까 티베트 이구르 저런 거 다 병합했죠. 능력 위주로 할 경우 이런 좋은 게 있다. 그것도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죠. 능력 있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왕자 시절부터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고, 대신들은 서로 줄 서고, 또 황제들 입장에서는 대신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막 군대 양성하고 이래서 시끄러우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이놈의 능력제 때문에 서로 그냥 황제 차지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또 황제가 임명돼도 막 수시로 독살해버리고 수시로 쿠데타하고 이러니까 정권이 안정되지 못하죠. 원나라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능력제로 하다 보니까 한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피한 절묘한 방법을 갖다가 청나라에서 했죠. 청나라 옹정제라는 사람이 밀건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태자를 안 정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마음속으로 정이 나는 태자의 이름을 써가 봉투에 밀봉을 해서 그냥 아무도 못 하려고 하는 거기 사다리를 그냥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천정에 달아놓는 거야. 뭐 패닉 뒤에인가 뭐 달아놓는 거야. 달아놓고 현 황제가 죽고 나면 그걸 갖다가 왕자들 다 모이고 대신들 다 모인 자리에서 뜯어봐 가지고 거기에 써인 이름 있는 사람이 새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황제 입장에서는 쟁 똑똑한 아들 중에 황제를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미리 막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막 또 신하들은 또 줄 서야 되겠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청나라가 저렇게 번성한 원인이 여기 있죠. 그리고 저기 오스만 제국은 오시에 이야기하면 저쪽에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막 잘 안 가르치죠. 굉장한 걸 갖다가 로마보다 더 번성했는 나라인데, 하여튼 그래
오스만 제국도 또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뭐 유목국가죠. 여기는 왕위계승전을 그 황제들끼리 왕위계승전을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잡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또 조금 뒤에는 뭡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다 이래가지고 죽이지는 않은 대신에 카페스가 뭐라 하면 세장이라는 건데 황제들끼리 경쟁을 막 하다가 1등 먹은 사람이 황제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냥 가두는 거야. 집단적으로 가다 놓고 거기서는 뭐 술, 음식, 여자, 마약 무제한 제공되고 단지 애는 못 갖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스만 제국도 굉장히 오랫동안 번영을 했죠. 요게 이제 능력 위주로 성공한 게 뭐냐 하면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이 첫째 아들 신동빈이를 제끼고 능력이 있는 둘째 아들 신동주를 갖다가 택했죠.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한 경우입니다. 현대는 마지가 정몽군데 마지 대신에 누굽니까? 다섯째 정몽원을 갖다가 현대 후계자로 정했다가 정몽헌이가 대북 사건 때문에 자살했죠. 여기는 정중희 입장에서는 정몽구가 서울대 나오고 쟁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장남을 제끼고 정몽원 다섯째 아들을 갖다가 앉혔는데 이게 실패했죠.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공이고 능력이고 장남이고 다 때려치우고 복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갖다가 앉히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같은 경우죠.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 도사하고 상의를 했다 그래요. 이명희하고 이창희는 머리가 참 좋다. 근데 복이 제일 많은 거는 이건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또 이명희하고 이창희는 뭐 청와대 투수 사건 등 또 뭐 반란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래도 이병철이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을 갖다가 배제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도사하고 상의했는데 도사 이야기는 아마 이 부산 박도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희가 복이 제일 많다. 복이 많은 사람을 해야지 계속 삼성을 갖다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공승보다 수성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희를 앉혀야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쿠데타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건희를 갖다가 후계자를 정했는데 성공을 했죠. 대성공을 했죠. 또 일본 경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너일 전쟁할 때 너일 해전에서 이긴 사람이 그 도고 제독이죠. 도고 제독인데 해군 참모부에서 이 해군 수장을 뽑는데 후보 2명을 올립니다. 한 사람은 도고 제독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 잊어버렸어요. 메이지청한테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낙점해 주기를 원하니까 메이지청이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하여튼 실력이 겁나게 좋아요. 이렇게 됐고, 그럼 도구제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니까 하여튼 실력은 그저 그렇고 하여튼 그시기 저시기 한데 운이 겁나고 허벌나고 징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차에 운이 겁나게 허블나고 징하기 좋은 우리 도구 제독을 선택을 해서 그 너일 해전에 이기죠. 그래서 너일 전쟁에서 이기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복이고 가장 힘이 센 것은 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보면은 머리와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와 노력도 타고나더라. 머리과 노력이 안 타고난다 하더라도 타고난 복과 인연과 그릇이 제일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그게 뭐 나왔으니까 한번 더 강조하는 사람의 이야기할게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죠. 공부 잘하는 년은 이쁜 년을 못 당하고 이쁜 년은 복 있는 년을 못 당한다고. 그리고 걷는 놈이 뛰는 놈이 있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이 뜨는 놈이 있어요. 뜨는 놈이 또 누가 있느냐? 하늘이 점지한 놈이 있습니다. 천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있어요.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기한, 공, 능력, 장남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는 전부 악어다. 가장 근본에 있고 크고 넓고 깊고 멀리 있는 것은 뭐냐? 복입니다. 그래서 장남하고 형제들하고 아들 여러 둘째 셋째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공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또 사주팔자 보면 복 나오죠. 복 이런 걸 해서 서로 비슷비슷하면 당연히 장남을 해야 되고, 장남이 약간 떨어져도 장남을 해야 되지만은 장남이 현저하게 이 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기업 유지 못합니다. 기업이나 가업을 세운 사람은 그 기업이 천대만대 가기를 원하죠. 더 번성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 하는 게 맞다. 복 있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 그 네 번째는 이게 있어요. 제일 나쁜 경우. 이거는 뭐 장남도 아니야. 기업을 세우는 데나 뭐 국가를 세우는 창업할 때 공도 없어. 능력도 없어. 복도 없어.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첩의 백음일의 송사 때문에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선 태조의 이성계가 제일 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방은혜를 제끼고 그 둘째 마누라 그 막내 아들이 장남도 아니에요. 공도 없어. 능력도 없고 복도 없는 야를 갖다가 첫째 마누라 죽고 나니까 둘째 마누라가 백일머리 송사에 제끼니까 그에 넘어가 가지고 이방서기를 세웠다가 1차 2차의 왕자인이 일어나고, 그러고 뭡니까? 그 둘째 마누라가 난 자식 아들 둘이 다 죽고 사이도 죽고 딸은 출가를 했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 조선 안검 중에 가장 큰 안군인 선조도 광해군이라는 세자를 세워놓고 또 임진왜란때 공도 많았고 능력도 있는데 그 정실 부인한테서 적장자 영창대군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까내나이를 갖다가 계속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영창대군을 갖다가 왕위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죽어버렸죠. 죽고 나서 왜 됩니까? 광해군이 폐모 살제를 걸어가지고 영창대군 죽여버리죠. 근데 이게 장남도 아니고 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복도 없는 애를 갖다가
단지 첩에 베개머리 송 사이에 첩이 빠져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다가 거의 다 죽거나 폐가망신합니다. 이건 비일비재예요. 동서고금의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그 이야기 해볼게요. 흉노에 그 묵돌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자기 아버지가 도만선우인데 도만선우의 장남이 묵돌선우예요. 그리고 묵돌선우가 장남일 뿐만 아니라 이 뭐 공도 많고 능력도 겁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도만선우가 첩으로 얻은 지가 사랑하는 어린 첩한테 태어나는 그 어린애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이 첫째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래요. 그러니까 묵돌선우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 도리어 암살해 버리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 아들이죠. 당연히 필리포스 2세 아들이야. 장남이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또 겁나게 똑똑하죠. 당연히 이건 알렉산더한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후처한테 들어온 지가 제일 좋아하는 후처한테 태어난 그 어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시도하다가 암살당했죠.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쁜 경우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물립을 줄 중견기업 이상의 큰 가업이 있다면은 장남한테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거는 공로, 능력, 복 이런 게 비슷할 경우에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조금 모자랄 경우에도 장남한테 해야 되지만은 장남이 영 똑똑하지 못하거나 복이 영 없으면은 그 가업을 유지를 못한다. 망한다. 우리 IMF 기간 동안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없죠. 장남한테 했지만은 그럴 때는 특별하게 능력 공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복 있는 놈이 최고다.